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전재범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재범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 조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꾸준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를 보게 되면 20년도에는 342건에서 21년도는 339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피해 유형도 다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유사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 다발 지역인 제주도청이라든가 네. 제주관광협회 등하고 협력 방안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요. 네. 그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유형 등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렌터카 이용 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셨을 때 좀 피해 유형별로 어떤 사례들이 가장 많았을까요? 주요 피해 유형을 봤을 때는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라든가 이런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4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가 35.4%, 반납 과정상의 문제가 6.7%의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고 관련 피해 중에서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이제 청구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263건에서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로 가장 많았고요. 네. 이어서 면책금이라든가 자기부담 관련한 것이 38%, 휴체료 과다 청구한 그 부분이 19%의 수준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 넘게 가장 많이 나타났군요. 근데 네. 이 소비자 피해 지역이 발생한 곳을 보니까 제주 지역이 절반이 넘게 가장 많이 발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제주 지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렌터카 사용하는 분도 많긴 하겠지만 이번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제주 지역이 44.1%, 서울이 35.9%의 순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제주 지역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에서 서비스 형태가 좀 유사한 단기 렌터카라든가 카시어링 관련 사건으로 좀 한정하게 되면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57.2%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로 이 관광을 많이 가시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 가면 무조건 렌터카를 좀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피해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 피해 구체적인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좀 피해 중에 하나인데요. 렌터카를 대여해서 여행하던 중에 간단한 좀 접촉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네. 그 사고 난 사실에 대해서 즉시 이제 렌터카 회사에 연락을 하니까 회사에서는 면책금을 납부해야지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면책금을 갖다가 보니까 대물 면책금으로 50만 원, 대인 면책금으로 50만 원, 휘처 보상료로 30만 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130만 원을 소비자한테 청구를 해서 이게 피해 구조에 좀 접수된 사례이고요. 정말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서 즐거워야 될 여행이 무척 좀 힘들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이 면책금이 자가부담금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차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좀 있고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물, 대인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면책금이 보험사에서 발생을 하진 않는데 네.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보험 할증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표준 여건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렌터카가 아닌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도 네. 혹 사고가 나게 되면 자차에 대한 건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뭐 대인, 대물, 자손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과도한 좀 면책금을 물고 있는 그런 피해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좀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이제 지역이 제주도다 보니까요.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제주도청과 좀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이제 관내 사업자 대상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사용을 좀 권고하기로 했고요. 네. 뭐 제주도청, 뭐 제주관광협회 등과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같이 이제 홍보를 진행하는 걸로 지금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이번에 피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일부 카시어링 업체는 이제 사고 시 미신고를 사유로 해서 또 한 20만 원씩 페널티를 갖다 부과했었거든요. 네. 네, 그 조항을 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요. 네. 혹시라도 개인 사정을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서 업체의 환급 규정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환급 규정을 확인하기. 네네. 그리고 계약서의 면책금이라든가 수리비 한도 이런 계약 내용을 좀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차량 인수할 때는 반드시 차량 외관을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 곳은 계약서에 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럴 때 그 차량 렌트하기 전에 사진을 엄청 꼼꼼히 찍어 놓거든요. 구석구석. 이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동영상 찍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예,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를 하고 사고 차량을 수리하게 될 경우에는 뭐 수리 견적서와 아니면 정비 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신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 대여업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청취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보면 네. 자동차 대여 관련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사정으로 대여 예약 취소 시에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 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사업체에서는 계약할 때 당시에 있던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네. 환급을 거부해서 실제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 구제가 좀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는 이 업체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는 사업체인지 확인하시고 그런 사업체와 계약하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그 기재된 내용이 그 24시간 전에 이걸 타지 않겠다.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랑 좀 다르게 기재돼 있으면은 계약서에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약서에 쓴 대로 그냥 해도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는 건가요? 법적인 제재라는 건 민사 분쟁이다 보니까 제재하시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공정거래 고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네. 이제 합의 공고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체 측에서도 계약서에 소비자가 날인 다 하고 했는데 네. 왜 이걸 해줘야 되냐라고 하다 보니 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 계약하실 때부터 꼼꼼하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업체가 진행을 하는지 이런 걸 보시고 나서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전재범 팀장이었습니다.